데커신 골드 인지팍 관절팍 삼성바이오 제품인데요. 인지능력 불면증 관절에 모든 게 좋은데요. 이봉규TV 50대 특가 할인 아닙니다. 삼성의료원과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시험 인정한 거고요. 확실한 제품입니다. 애국 기업이고요. 전화하세요. 네, 정혁진 변호사 정법전 TV를 이끌고 있는데 법전답게 정법전 TV 유튜버 법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인섭 이 허가방 네네. 이거 처리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되나요? 아니에요. 저기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은 김인섭 씨 재판이 그 변론 종결이 됐어요. 아 변론 종결됐구만요. 이제 예. 끝났어요. 예. 끝났고 2월 13일에 선고하기로 되어 있어요. 2월 13일. 예. 근데 이제 김인섭 씨 재판은 이게 이제 백현동 관련된 건데 백현동 관련된 재판은 크게 물 한잔 하시고. 예. 물 한잔 하셔야 돼요. 예. 감기 아니야? 기침이 좀 나가지고 기침이. 예. 요즘 감기 유행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인섭 재판이 있고, 세 번째가 배임 그 백현동 관련된 배임 몸통 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개는 이재명 재판이고 하나는 김인섭 재판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각형 같은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서로한테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은 계속적으로 질질 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있는 것들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김인섭 재판이 팍 치고 나와가지고 시작은 다른 것보다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빨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김인섭 씨가 언제 구속이 됐냐면 올 4월 14일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는 언제 됐냐면 5월 2일에 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12월 15일이니까 6개월 만에 재판 다 끝내는 거예요.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인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됐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놓쳤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김인섭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 이화영 재판이나 뭐 그런 경우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끌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워낙 신경 써야 될 재판이 많으니까 이 김인섭 재판은 놓친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담당 재판부가 김옥곤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이 재판 진행을 정확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판 딱 13번 하고 이제 판결 2월 13일에 판결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때 판결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백현동의 실체가 상당 부분 이 판결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판결문이 딱 나오면 그걸로. 그 다음에 이 판결이 공직선거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그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저도 그 몇 가지 재판이 있었어요. 방송하다 보니까 이놈도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놈도 걸고 저놈도 걸고인데 이게 판사가 물어보더라고. 그때 그 재판 그 결과가 선고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를 말하자면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결과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저 자료 내세요 이랬더라고요. 그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 판결이 언제 나오냐면 2월 13일에 나오거든요. 2월 13일이면은 총선을 2달 앞두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판결하고 똑같이 주목할 만한 그 재판이 위증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교사 뭐 이렇게 김인섭 이런 재판 결과가 정확하게 정당하게 그런 판결이 딱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들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부인을 갖다가 했어도 결국 사실관계는 이러한 거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위증교사죄 관련해 가지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실형이 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이재명의 재판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2월 8일인가 판결이 나올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 재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껴뒀던 그런 형사 재판의 결과들이 내년 2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쏟아지는구나.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럼 이제 김인섭 재판이 이게 중요한 게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재명한테 결정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백현동이 문제가 된 게 종상향 4단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종상향 4단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 가지고 종상향 4단계로 끝냈던 이유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줬어요. 왜냐하면 김인섭과 이재명이 서로 알게 된 건 언제부터냐? 1995년부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갓 변호사 막 시작했을 당시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섭 씨가 서로 알게 되면서 뭐 형님 동생이 이렇게 딱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을 찾아가요. 그래서 형님 내년이면 2006년도인데 나 성남시장에 출마하고 싶은데 형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인섭 씨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인데 1985년도에 성남에 올라와요. 거기에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성남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음식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횟집도 하고 학원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나름 그 뭐 이런저런 인맥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알고 2005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형님 나 시장하고 싶은데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김인섭이 딱 보기에 아이 제가 무슨 시장감이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마. 뭐 네가 시민운동이나 하지 네가 무슨 시장이냐. 그런데 이재명의 특징은 뭡니까? 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김인섭이 이재명을 도와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그때는 이제 안 됐지만 그 이후에 뭐 2010년, 2014년 계속 성남시장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 말부터 김인섭이 야 이제 내가 키운 이재명이 이제 써먹을 만큼 컸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한쪽은 백현동이고 한쪽은 대장동이고 한쪽은 대장동이. 그게 언제냐면 김인섭이 그 백현동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에 스카웃된 게 2015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공교롭게도 10년 단위예요. 95년에 처음 만나 2005년부터 정치 시작해 2015년부터 백현동 시작해. 2015년 1월에는 백현동 시작되고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25년에 감옥 가는 거예요? 10년 죽이면 감옥 언제? 좀 너무 늦지 않나요? 너무 늦어요. 빨리 가야 돼. 안 돼. 이재명 25년까지 못 기다립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판결문이 딱 나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쫙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판결이 나오면 뭐 국회를 통해서든 어떻게 통해서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공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야 뭐 검찰 독재고 검찰이 소설 쓰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소설을 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의 판결문을 소설이라고 또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다려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워낙 뭐 국민의힘은 뭐 비대위 운운하고 있고 뭐 야당도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송영길 대표 오늘 뭐 구속영장 뭐 이렇게 또 들어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2월 정도에 네네. 이제 결론이 나온다. 이 재판이란 게 이제 그 선고 날짜는 기다리고 그 전에는 이미 결론이 다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요. 결심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심이라고 하는 거는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심리를 갖다가 매듭지었다. 그게 그럼. 결심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월 13일 정도에 선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 재판부가 판사가 3명이니까 네. 부장 판사가 배석 판사들 불러가지고 뭐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불러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론 어떻게 낼까? 그러면 이거는 유죄입니다. 이거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 다음에
그 미리 판결문을 써놓는 경우도 있고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판결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는 이제 그 결론을 판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선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론을 알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선고를 해야 그 순간부터 효력은 그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판결문이 나와야 효력이 있는 거네. 예. 판결을 말을 해야. 그날 땅 이거 2월 13일 2시에 판사가 김인섭은 뭐 징역 2년, 김인섭은 유죄, 김인섭은 뭐 이게 구형이 징역 5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인섭 뭐 징역 뭐 3년에 뭐 추징금 66억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순간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구형이 5년 나왔으면 3년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용 같은 경우에 징역 10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5년 그랬는데 받았죠. 5년 10년이었나? 어쨌든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형한 거에 한 그 절반 정도 그렇게 그 선고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거는 판사 마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김민섭 재판이 이제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그 말하자면 잣대가 되기 때문에 네네. 다른 이재명 재판에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네. 이 김민섭 유죄가 딱 나오니까. 왜냐하면 김인섭이 유죄가 되면은 김인섭을 유죄로 만든 사실관계가 쭉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른 재판부에서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얼추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김민섭이가 네네. 왜 이재명이 여기를 놓쳤을까? 일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으니까 재판이. 그 다음에 눈에 딱 띄는 게 누구 재판이 있습니까? 그 이화영 재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고 거기에다가 또 이낙연 뭐 이렇게 신당 한다고 하죠. 또 누구 뭐 한다고 하죠. 뭐 그 다음에 뭐 이상민 의원 탈당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그 두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잔머리는 능하지만 이렇게 이것까지는 잔머리가 아니라 네네. 이게 놓쳤구나. 네네. 야, 이게 우리가 아니라 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게 천운이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주는 거네. 이런 걸 자꾸 놓치고.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당연한 없어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뭐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김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2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이제 실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5년 실형은 제가 봤을 때 그때도 5년이면 좀 작은 거 아니야? 구형을 12년 했는데 최소한 6년은 해야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김용의 형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부인한다. 그럼 김용의 형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지금과는 달리 이제 자백하고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히면 그러면은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해라. 그 분신인 주제에 몸통 행세하지 말고 원래 사람이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신이면 분신에 맞는 옷을 입고 분신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뭐 자기가 몸통인 것처럼 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거를 본인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재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코너에 막 몰리게 되는데 제일 빨리 그러니까 감옥 갈 그 사건이 제일 빨리 이제 선고가 될 게 어느 걸로 보세요? 지금은 위증교사죠. 위증교사.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죄 관련해서 양형 기준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일정한 그 가중 사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가중 사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위증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결과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증을 한 사람을 위증 교사한 사람이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죄는 어떤 그 효과가 더 있냐면
이재명의 위증 교사로 말미암아 재판의 결과가 바뀌었는데 재판의 결과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경기도 지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위증교사죄가 그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왔을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고요. 만약에 그 공직선거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경기도지사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기도 법인카드가 그냥 막 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단순한 위증죄나 위증교사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위증죄는 이게 충분히 구속도 되는 그러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 원래 법대로 하면 5년 이하 징역인데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뭐 징역 10개월부터 3년까지 그렇게 그 징역 그 가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그 뭐라 그럴까 처지가 난처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년씩이 10년 주기설로 만나서 도모하고 성공하고 돈 먹고 할 텐데 그게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정법전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